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료 요구라도 제출하기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입니다. 금융정보, 수사, 재판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없는 자료, 사생활 비밀과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주시고, 또 후보자가 성실하게 또 공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철을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대한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아니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전현기 그래서 의원님.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유격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현기 의원님 제가 3분 줬어도 그 짧게 하라는데도 뭐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박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규택 의원 발언은 전 못 들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또 전과 관계는 어떤지, 그동안 또 정치인 출신이면 정치 이력은 어떤지, 또 불명확한 소득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군 복무라든지 전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도덕 기준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사범이에요. 물론 전과의 그 내용면에서는 좀 달라요. 예, 그렇고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막 다니셨어요. 양천, 영등포, 부산까지 그렇게 이동하신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5년간 소득 신고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를 그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 금액입니다. 8억 원. 그리고 그 8억 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합계액이 2억 원, 7억 2천만 원 합쳐서 이제 9억 2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죠. 증여세가 또 억대의 증여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내를 가지고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님을 여기에 끌어다 넣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인사청문 대상인 것도 아닌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또 국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코를 잘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 방금 대통령님의 그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또 요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을 때 비록 대선 졌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서 있었던 제가 군에 가지 못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문에 근 3년 정도 감옥에 갔던 것,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 본인이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상 발언은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박선원 검토하세요. 의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